한지우는 낡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지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늘을 나는 고래라는 가상의 제품명이 화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빛났다. 단순한 장난감 로봇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신적인 비행 기술과 감성적인 인터랙티브 기능을 결합한 한지훈의 모든 열정과 꿈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몇 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린 결과였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속에는 기묘한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디어가 성공한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어머니의 병원비, 쌓여가는 빚, 그리고 무시당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보상받을 것이라고. 지우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팀 회의가 가득했다. 이재경 부장이 그의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보였던 그 미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알 수 없는 그 얼굴. 지우는 늘 세상의 음모론에는 둔감한 편이었다. 그는 그저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말했다. 지훈아, 세상은 네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단다. 네가 가진 것이 소중할수록 그걸 빼앗으려는 자들도 많아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그의 발걸음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다음 날 팀 회의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경 부장이 단상에 섰을 때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차례였다. 하지만 이재경 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팀의 야심찬 신제품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카이웨일 프로젝트입니다. 이재경 부장의 손끝이 가리킨 스크린에는 지훈이 밤새도록 공들여 만든 하늘을 나는 고래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떠 있었다. 제품명마저 영어로만 바뀌었을 뿐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했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과 이재경 부장의 얼굴을 오갔다. 이재경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신이 아이디어의 원작자인 양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회의실의 다른 직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재경 부장의 발표에 집중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아이디어가 한지훈의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부장님,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재경 부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뜨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한지훈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다들 보는 앞에서 팀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스카이웨일은 우리 팀원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킨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제가 큰 그림을 그렸고 한지훈 씨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하고 교활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부장은 늘 좋은 아이디어군, 더 발전시켜보자라고 말하며 칭찬했다. 그것이 그들의 협업 방식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서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타인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우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쓰디쓴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이재경 부장을 찾아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밤샘하며 만든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부장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경 부장은 책상에 기대어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한지훈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세상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은 결국 능력 있는 자의 몫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이재경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이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도둑질 증명해 보시죠. 이 회사에서 당신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상사를 음해하려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적당한 보상은 해줄 겁니다. 물론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는 아닐 겁니다만.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등록금,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왔다. 해고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반항할 수 없었다. 이재경의 말처럼 그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회사는 언제나 강자의 편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오랜 투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그의 어깨. 그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 노력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지우나,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단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렴. 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지우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다. 며칠 후 이재경 부장은 스카이웨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사내에 퍼졌다. 모두가 그의 능력과 통찰력을 칭찬했다. 지우는 그림자처럼 회사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재경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하는 것을 매일 지켜봐야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올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작은 말단 직원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회사 시스템 속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텅 빈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왜소해 보였다. 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어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휴대폰을 정리하지 못하고 늘 가지고 다녔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한지훈 씨, 어머님의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지우는 의아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맡겼다는 걸까?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재경에게 당한 배신감과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막막함 속에서 이 갑작스러운 연락은 그에게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자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이 연락이 그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한지훈은 변호사 김민준을 만나는 동안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김 변호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유언장과 함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봉투를 한지훈 씨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과 작은 USB 하나,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시간이 흐른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엄마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낼 때쯤이면 아마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갑작스러운 이별을 준비하며 엄마는 너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단다. 미안하다. 지훈아, 너의 어린 시절부터 늘 힘든 짐을 지게 해서 아빠가 떠나고 엄마마저 너를 두고 먼저 가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고 엄마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늘 네가 순수하고 착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 걱정했단다. 특히 네가 가진 그 재능 때문에. 지훈아, 기억하렴. 네 아이디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만약 누군가가 내 것을 탐낸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해. 엄마는 늘 너의 편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남긴 이 휴대폰과 USB에는 너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단다. 엄마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늘고래 프로젝트의 자료들이야. 이재경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최 회장님을 찾아가 보렴.
그분은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네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그분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 네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함께할 거란다. 부디 강하게 살아가렴. 내 아들,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그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의문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하늘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이재경이라는 이름 이재경 부장이 그를 배신한 날, 자신이 하늘을 나는 고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재경이 어머니의 아이디어마저 훔치려 했던 것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말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제 직장 상사인데 그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군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이재경이라는 이름에 대해 몇 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최 회장님은 혹시 천산그룹 최동욱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천산그룹이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천산그룹 계열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어머님과 최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이 USB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와 헤어진 후 지훈은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와 휴대폰, USB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는 당장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엄마의 하늘고래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하자 수많은 문서 파일과 이미지, 그리고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자 그 속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유명 연구소에서 촉망받던 생체공학 박사였다. 그녀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기기, 즉 생체 친화형 비행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녀가 붙인 이름은 하늘고래. 이 장치는 환자들의 신체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도 마치 고래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돕는 꿈의 기술이었다. 지훈이 만든 하늘을 나는 고래, 장난감 로봇 아이디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 하늘고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파일 속에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와 설계도, 그리고 직접 촬영한 실험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어머니는 열정적인 과학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몇몇 영상에는 이재경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팀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의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영상 속 이재경은 지금과는 달리
다소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폴더에 담겨 있던 음성 파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재경 씨, 당신 정말 이럴 겁니까? 이건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이 소중한 연구를 망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이 연구를 다른 곳에 넘기려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최 회장님께도 알릴 거예요. 그리고 이재경의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하, 강 박사님, 너무 순진하시군요. 이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지 모르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낡은 윤리의식 따위는 집어치우세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최 회장,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저는 충분한 뒷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결국 이 기술은 내 손에 들어올 겁니다. 당신이 막으려 하면 당신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서 거친 몸싸움 소리와 함께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비명과 함께 녹음이 끊어졌다. 지우는 귀를 틀어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는 단순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재경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녹음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재경에게 살해당한 것일까? 아니면 이재경이 사주한 다른 사람에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그의 어머니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런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악인의 손에 의해 짓밟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지훈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 순간 거실 창문 밖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 앞에서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털은 복슬복슬한 시바견이었는데 목에는 낡고 다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고 그곳에는 꼬미라는 이름과 함께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꼬미,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지훈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다. 꼬미는 어머니가 생전에 키우던 강아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집에서 돌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 꼬미는 지훈의 품에 안겨 마치 위로하듯이 그의 뺨을 핥았다. 꼬미의 목걸이에는 어머니의 편지 봉투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크기의 작은 USB가 하나 더 달려 있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2개의 USB를 남겼던 것이다. 하나는 변호사를 통해, 다른 하나는 꼬미를 통해. 마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라도 한 듯이 지훈은 꼬미의 목걸이에 달린 USB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컴퓨터에 연결했다. 새로운 폴더가 열렸다. 진실을 위한 마지막 기록.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영상 속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이것을 남긴다. 이재경은 그자는 내 연구를 훔쳐서 악용하려 하고 있어. 그는 천산그룹의 일부 고위 인사들과 결탁하여 이 기술을 무기화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의료 사업에 이용하려 해. 내가 거부하자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어. 엄마는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이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죄를 밝혀줄 거야. 최 회장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 꼭 찾아가렴. 지훈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강하게 살아가렴.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혀줘.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다. 지훈은 주저앉았다. 그의 어머니가 살해당했다. 이재경과 천산그룹의 고위층이 결탁하여 어머니를 죽이고 그녀의 연구를 가로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복수심과 함께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를 지배했다. 꼬미는 지훈의 곁에 가만히 앉아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꼬미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을까. 꼬미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지훈에게 진실을 전해준 메신저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강렬한 결의와 차가운 분노가 빛났다. 그는 이재경과 그 뒤에 숨은 모든 악당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녀의 순수한 연구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천산그룹의 최 회장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가지고 복수이자 정의를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꼬미가 든든하게 함께할 것이었다. 한지훈은 꼬미를 품에 안고 천산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은 마치 그를 압도하려는 듯 높이 솟아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꼬미의 존재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최동욱 회장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러나 회장실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수많은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내밀었다. 이 편지는 강은정 박사님이 최 회장님께 남긴 것입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강 박사님의 아들 한지훈입니다. 강은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편지를 받아들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비서가 나와 지훈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밖에 두셔야 합니다. 지훈은 꼬미를 경호원에게 맡기고 회장실 문을 열었다. 꼬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최동욱 회장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네가 은정이 아들인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자리를 권하고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최 회장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은 긴장을 풀었다. 최 회장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은전기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을 줄이야.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어머니는 나의 오랜 친구였네. 그리고 아주 뛰어난 과학자였지. 그녀는 하늘고래라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 그 기술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네. 지훈은 어머니의 USB에 담긴 내용을 최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이재경과 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영상 파일까지. 최 회장은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이재경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파렴치한 녀석이 감히 은정이의 연구를 빼앗고 그녀를 해쳤단 말인가. 최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노기가 느껴졌다. 이재경은 과거 은정이가 연구하던 연구소의 인턴이었네. 은정이는 그를 믿고 자신의 연구를 공유했지만 이재경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어. 그는 은정이의 연구를 빼돌려 외부 세력과 결탁하려 했지. 은정이가 그걸 알고 막으려 하자 그들이 은정이를 해쳤네. 나는 은정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야. 설마 이런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훈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는 듯했다. 지훈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물었다. 그럼 최 회장님은 이재경이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몰랐다. 다만 스카이웨일이라는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은정이의 하늘고래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네. 이재경이 승진하는 것을 보며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가 이런 잔혹한 일을 벌였을 줄이야. 자네 어머니의 기술과 자네의 아이디어를 모두 훔쳤으니 정말 악질적인 놈이군.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내가 자네 어머니의 복수를 돕겠다. 그리고 자네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이재경은 물론 그와 결탁한 모든 자들을 뿌리 뽑을 거야.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할 수 있네.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각오해야 할 걸세.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최 회장은 천산그룹 내부에 이재경과 관련된 비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이재경은 생각보다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천산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심지어 외부의 검은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최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한 이재경은 경계심을 높였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재경의 행보가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스카이웨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마치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가인 양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다. 그는 지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다. 회의에서 지훈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이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언젠가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회사 식당에서 최은지라는 동료와 마주쳤다. 최은지는 이재경 부서의 에이스로 불리던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녀는 늘 정의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지우는 그녀가 이재경 부장의 압력으로 최근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을 알고 있었다. 최은지는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훈 씨,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재경 부장이 스카이웨일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게요. 지훈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의 연구까지 훔쳤습니다. 은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의 연구까지요.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악마군요. 저도 이재경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지훈 씨, 그 사람의 만행을 함께 밝혀내죠. 은지는 이재경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재경이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돌린 사례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력과 통찰력으로 이재경의 약점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또한 이재경이 몰래 만나던 외부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재경이 천산그룹의 부회장 강성민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 부회장은 최 회장과 오랜 기간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인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는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다. 이재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 회장의 의심과 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최 회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지훈이 최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계했다. 이재경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고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자료를 훔치려 시도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중요한 자료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둔 상태였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정체 모를 차량의 추격을 받았다. 그는 꼬미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차량은 그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섰고 지훈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이재경의 지시를 받은 폭력배였다. 남자는 지훈의 목덜미를 잡고 억압적으로 속삭였다. 나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수가 있어. 특히 그 개새끼부터 없애버릴 거야. 그의 손이 꼬미를 향하자. 꼬미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꼬미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힘으로 남자를 밀쳐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가까스로 도망쳤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욱 거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재경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꼬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이재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었다. 그는 최은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재경의 악행이 드러날수록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지훈과 최은진은 최 회장의 지원 아래 이재경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은진은 뛰어난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재경의 과거, 행적, 특히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사례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들을 만나 이재경의 횡포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고,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을 넘어선 그의 인격적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녀는 이재경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는 동료 직원을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적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지우는 어머니의 연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하늘고래 기술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어머니가 남긴 USB 속에는 단순한 설계도와 영상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오류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재경이 훔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지우는 이재경이 스카이웨일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그의 설명에 미묘한 허점들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재경이 기술의 깊은 이해 없이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재경은 그저 어머니의 연구 결과물을 포장하여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었다. 꼬미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지훈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할 때면 꼬미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거나, 때로는 지훈의 얼굴을 핥아주며 지친 그에게 위로를 건넸다. 꼬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지훈의 유일한 정신적 지지대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꼬미의 존재는 지훈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최은진은 이재경의 또 다른 약점을 발견했다. 이재경은 천산그룹 부회장 강성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강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이재경은 강 부회장의 충실한 오른팔 역할을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최 회장을 견제하고 있었다. 최은진은 이재경과 강 부회장 사이에 오고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과 비공개 회의록을 어렵게 입수했다. 이 자료들은 이재경의 아이디어 도용이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룹 내 권력 다툼과 연계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시사했다. 강 부회장은 이재경의 스카이웨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최 회장을 몰아내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과 은진은 확보한 자료들을 최 회장에게 보고했다. 최 회장은 이재경의 악행과 강 부회장의 음모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런 짐승 같은 자들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경시하다니, 내가 반드시 이들의 죄를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검찰에 넘기기 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 발표회 날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재경의 스카이웨일 신제품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재경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천산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인 양포장했다. 그는 지훈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지훈 씨,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건 그걸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지. 당신은 평생 이런 발표회 무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겁니다. 어때요? 기분이 지우는 그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지켜보십시오, 부장님. 누가 진짜 무대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발표 후의 당일, 회장 내부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수많은 취재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재경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섰다. 그는 스카이웨일의 특징과 기술력을 설명하며 청중들의 환호를 유도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해 보였다. 지훈은 무대 뒤편, 그림자 속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연구 노트와 하늘 고래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도,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촬영한 실험 영상들이었다. 이재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회장 내부의 술렁거림이 커졌다. 이재경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뭡니까? 당장 꺼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칩니까?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어머니와 이재경의 대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재경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강 박사님, 너무 순진하시군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청중들은 경악했고 취재진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장면을 담아냈다. 이재경은 온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이것을 남긴다. 이재경은 그자는 내 연구를 훔쳐서 악용하려 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이재경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최 회장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이재경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만행이 100일에 드러났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스카이웨일 프로젝트의 진정한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에 있는 한지훈 씨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고 강은정 박사님의 위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 회장은 지훈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옆에는 꼬미가 조용히 따라왔다. 꼬미는 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앉아 무대 위를 응시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 어머니는 위대한 과학자였다네. 그리고 자네는 그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제 자네가 진정한 하늘 고래를 세상에 보여줄 때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카이웨일은 이재경 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꿈이자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어머니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재경은 무대 한 구석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명예와 성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지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파멸은 그의 욕심과 죄악의 결과였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회장 강성민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재경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하며 자신의 꼬리를 자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최 회장과 지훈, 은지는 그의 비리까지 밝혀낼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신제품 발표회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거대한 음모와 비리가 폭로되는 세기의 현장이 되었다. 지훈은 드디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재경의 몰락은 더 큰 진실의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이재경의 모든 만행이 폭로되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재경에게 질문을 퍼부으며 그를 둘러쌌다. 이재경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지훈을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성공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최동욱 회장은 무대 위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천산그룹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강은정 박사의 희생과 한지훈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룹 차원에서 강 박사의 하늘고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 회장의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천산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지훈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말단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한 상사, 신제품 발표회 날 회장님이 단상으로 부른 이름은 내 이름이었다. 라는 문구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한지훈의 용기와 강은정 박사의 비극적인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재경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다. 지훈은 최 회장실로 돌아와 최 회장과 최은지 그리고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이재경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경의 아이디어 도용, 사기, 그리고 강 박사 사망 사건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고소를 준비했다. 최은지는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 사이의 비자금 거래 및 내부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가 확보한 자료들은 천산그룹 내부의 부패한 권력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재경은 강성민 부회장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강 부회장은 이재경을 통해 강 박사님의 연구를 빼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웨일 프로젝트를 통해 최 회장님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최은지의 설명은 최 회장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강성민 그놈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말겠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재경은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지훈과 은지가 제시한 증거들, 특히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재경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강은정 박사의 연구팀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강 박사의 하늘고래 프로젝트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성민 부회장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고 강 부회장은 이재경의 탐욕을 이용하여 최 회장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재경은 강성민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강 박사의 연구를 빼돌리고 이를 외부의 불법적인 제약회사에 넘기려 했다. 강 박사가 이를 알게 되자 이재경은 그녀를 협박했다. 강 박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연구를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경과 그의 사주를 받은 이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경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강 박사의 죽음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강성민 부회장과 그 외 연루된 천산그룹 고위 임원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이재경의 자백을 들으며 깊은 슬픔과 함께 공허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옆에서 꼬미는 조용히 그의 다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꼬미의 따뜻한 온기가 지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강성민 부회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발악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은 이재경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최은지가 확보한 강 부회장과 이재경의 통화 기록, 비밀 회의록, 그리고 거액의 자금 거래 내역은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특히 강 부회장이 이재경에게 강 박사의 연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녹취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그들은 제거라는 단어를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강 박사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것이었다. 수사팀은 강성민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천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룹의 비리를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한지훈과 최은지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들이 천산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경은 아이디어 도용과 살인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성민 부회장 역시 횡령 배임, 그리고 강 박사 살해 교사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지우는 법정에서 이재경과 강성민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은 없었고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이재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꿈이었고 또 한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재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진정한 회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이었을까?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 한만이 남았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우는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어머니의 하늘고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순수한 열정이었다. 최 회장은 지훈에게 그룹 내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은지 역시 지훈의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재경과의 싸움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해진 인물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부모님의 행복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최 회장, 그리고 앳된 모습의 이재경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최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재경은 사진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슬픔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다. 꼬미는 지훈의 무릎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꼬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지훈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지훈은 꼬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가 엄마의 꿈을 이룰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일단락된 후 한지훈은 천산그룹 내에 신설된 하늘고래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최동욱 회장은 이 연구소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소는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최은지 역시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합류하여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꼬미는 연구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꼬미는 늘 지훈의 곁을 지켰고 때로는 연구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활력소 역할을 했다. 지훈은 꼬미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다. 꼬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훈은 꼬미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었다. 꼬미는 이제 지훈의 가족이자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우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와 USB에 담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늘고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어머니의 연구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훈이 하늘을 나는 고래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냈던 감성적인 인터랙티브 기능은 어머니의 하늘 고래 기술에 적용되어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훈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가장 큰 헌사이자 그들의 아이디어가 시대를 초월하여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산그룹 내부에 심어놓았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하늘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막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특히 강성민 부회장의 오랜 신복이자 천산그룹의 재무이사인 박정태는 연구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연구원들을 회유하여 연구를 지연시키려 했다. 그는 연구소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외부 경쟁 업체에 넘기려는 시도까지 했다. 지훈과 은지는 박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연구소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했다. 은지는 박정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그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그녀는 박정태가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의 몰락 이후에도 몰래 그들을 면회하며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박정태가 단순한 잔당이 아니라 여전히 강성민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 밤 연구소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보안 시스템이 울렸고 지훈은 꼬미와 함께 연구소로 달려갔다. 침입자는 박정태가 고용한 전문 해커였다. 그는 하늘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꼬미는 해커에게 달려들어 맹렬하게 짖었고 해커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지훈은 해커를 제압하려 했지만 해커는 저항하며 지훈에게 칼을 휘둘렀다. 꼬미는 몸을 날려 지훈을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꼬미의 다리에 칼이 스쳤다. 꼬미 지훈은 비명을 질렀다. 해커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지훈은 피를 흘리는 꼬미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꼬미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훈은 꼬미의 수술을 기다리는 내내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꼬미가 다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박정태와 그 뒤에 숨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꼬미가 회복하는 동안 지훈은 연구에 더욱 매진했다. 그는 어머니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더 이상 아무도 감히 탐낼 수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은지는 박정태가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들을 최 회장에게 보고했다. 최 회장은 진노했고 박정태를 즉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정태는 체포되어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이 수감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지훈의 강인함과 올곧은 심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지훈아, 자네는 단순히 뛰어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네. 자네 어머니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천산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지우는 최 회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꿈을 실현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은지는 지훈에게 말했다. 한지훈 씨, 이 자리는 단순한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루려 했던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회장이 된다면 이재경 같은 악인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꼬미의 회복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꼬미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훈의 곁을 지켰다. 꼬미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꼬미를 보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단순히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산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기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천산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한지훈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지훈에게 의구심을 표했지만 최 회장의 지지와 그동안 지훈이 보여준 능력과 청렴함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결국 만장일치로 그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꼬미가 의연하게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천산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 강은정 박사님의 위대한 꿈을 이어받아 하늘고래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지훈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연설이 끝나자 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훈에게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지훈은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의 음모를 이겨내고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옆에는 꼬미가 항상 함께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어머니의 꿈과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지훈이 천산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된 후 그는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최은지를 그룹의 윤리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과거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이 저질렀던 비리와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은지는 냉철한 판단력과 끈질긴 실행력으로 그룹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 그녀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늘고래 연구소는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지훈은 연구소에 최고의 인재와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생체 친화형 비행 보조 장치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 장치는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연구원들은 지훈의 리더십과 어머니의 숭고한 뜻에 감동하여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꼬미는 연구소의 활력소이자 지훈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꼬미는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때로는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지친 연구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하늘고래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 장치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움직임을 보조하고 심리적인 안정까지 제공하는 마치 인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꿈의 기술이었다. 시제품이 처음으로 작동하던 날, 연구소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훈은 완성된 시제품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첫 번째 하늘고래 장치를 쏘아 희귀병 환자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장치가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장치를 받은 아이는 난치병으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늘고래 장치를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하늘고래 기술과 천산그룹의 새로운 정신에 감동했다. 천산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다.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젊고 청렴한 한지훈 회장은 혁신과 윤리 경영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는 과거 이재경과 강성민 부회장이 저질렀던 악행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통해 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과 꼬미의 도움, 그리고 최은지 같은 조력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지훈은 최동욱 회장으로부터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다. 최 회장은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훈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멘토였다. 두 사람은 천산그룹의 미래와 하늘고래, 프로젝트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성장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지훈아, 자네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네. 은정이도 분명 하늘에서 자네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자네에게 이 그룹을 맡긴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네. 지훈은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 회장은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자네가 내 어깨를 두드려 줄 때가 되었네. 자네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회장이 될 거야. 지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꼬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저는 괜찮아요. 엄마의 꿈을 이뤘고 저를 해치려던 사람들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용기와 지혜 덕분이에요. 꼬미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꼬미의 온기는 지훈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정의와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나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롭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